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일리아드를 왜 읽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 주는 로마인 읽으면 안 되는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는 직접 15권을 다 읽었고요. 충격적이게도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쓰신 로마인 이야기가 제가 다니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교양도서 백선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네, 그거에 낚이지 마시고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별로 좋은 책이 아니라는 거를. 물론 노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읽는 게 낫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로마인 이야기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일 수는 있는데 일단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읽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로마인 얘기를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읽지 마시고 로마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료를 만들고요. 이미 읽으셨던 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난 이 책 재밌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로마인 이야기가 어찌 보면 훌륭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냥 뭐 판타지 소설 느낌으로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 뭐 시오노 나나미의 생각 정도를 잘 표현해냈던 책으로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만약 정말 로마의 역사를 잘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네, 누군가 이 책을 추천한다면 도망치세요. 읽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네, 아무튼 자, 혹시 로마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이런 책을 보신다, 누군가 권한다 그러면 네 그분이랑은 이제 손절하세요. 아니면 그게 안 좋은 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설명해드리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책 보시면 네 도망가세요. 자, 로마 역사를 그러니까 일단 책의 내용을 제가 반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저도 그냥 로마인 이야기만 읽은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책도 몇 가지 읽긴 했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이야기가 전부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깔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냥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로마는 초기 왕정, 그러니까 초기 왕정으로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덕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종신직인 왕을 물려주는 왕정이 있다가 이제 투표죠. 투표로 인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제 공화정 왔다가 이제 카이사라가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주제로 가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아이가 아우구스투스가 집권을 하다 죽고 난 다음엔 로마가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그러고 한 몇백 년을 그러고 한 7, 800년을 더 가다가 이제 멸망해 버려요. 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돼요. 대충 이래요. 정말 이래요. 로마의 역사가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의 전성기는 공화정에서 군주제로 바꾼 카이사르의 시대와 군주제의 기반을 다진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인데 책에 의하면입니다. 네, 치어나남의 책에 의하면 네, 거기가 제일 이제
공화정 후기에서 군주제 초반, 즉 카이사르가 집권하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반역을 통해서 군주로서 집권을 할 때까지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왕정을 이어받아서 군주제 초반부터 이제 조금 이제 기반을 다질 시기를 이제 작가는 로마의 최전성기로 보고 있고, 왕정부터 공화정까지는 이제 성장기로 보고 있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슈테기로 보고 있는데요. 슈테기 뭐 대충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로마인 이야기는요, 사실상 로마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역사적 관점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책에 있는 역사적 내용이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학회의 역사적 연구 자료와 부합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즉 시모문 아나미가 조사한 내용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 가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책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권부터 6권까지는 그래도 조금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게 7권부터 15권까지는, 그러니까 1권부터 3권은 이제 로마의 왕정이랑 공화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4, 5권이 이름이 카이사르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상이 4권,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가 5권이고, 6권이 이제 팍스 로마는데 이거 아우구스투스 얘기거든요. 아우구스투스 얘기가 6권하고 7권부터 아우구스투스가 6권에서 퇴장을 하고, 이제 7권부터 이제 다른 군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가가요, 7권부터 15권까지 있는 모든 로마의 지도자와 위인들을 이 두 사람이 비교를 해요. 네. 7권부터 15권까지 그냥 무슨 애가 누구지?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 그냥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약간 뭐가 좀 피트가 어긋난 게 있어. 뭐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 자기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도자로서 좀 부족한 면모가 있으면, 카이사르는 이때 카이사르가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만약 카이사르 같았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이 만약 아우구스투스 같았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카이사르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고, 아우구스투스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고, 뭐 여러쿵저러쿵. 물론 카이사르도 높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가는 게 이제 7권부터 15권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로마의 이야기가요, 1권부터 3권까지, 그러니까 7권부터 15권까지 이게 10권부터 15권까지가 이름이 다 다른데, 그냥 그 7권부터 15권까지 는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그냥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가 되지 못한 로마의 찌질이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정도로 대충 내용이 정말 그것밖에 없고요. 그냥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에 비교 당하는 로마의 지도자들 얘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교과서에서는 카이사르를 이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본대요. 뭐 무슨 지도자의 5가지 자질인데, 이걸 전부 다 갖춘 사람은 역사적으로 카이사르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탈리아 역사 교과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데 제가 이 내용도 제가 이러한 얘기를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사실과 별개로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카이사르를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역사를 이제 카이사르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고요. 카이사르 얘기를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로마가 이제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카이사르 얘기를 좀 할게요. 로마가 서양에서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제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밀레니엄 엠파이어라고 하잖아요. 1000년을 간 제국인데 물론 좀 변천사가 있긴 했지만 그러기도 했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사실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굉장히 오래간 나라인데 이제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것 때문에 로마가 이제 뛰어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로마가 이제 이만큼의 딱 영토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힘으로 영토들을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려요. 그게 이제 로마로 의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팍스 로마나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죠.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로마 이야기에 의하면 카이사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이사르가 굉장히 모범적인 지도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그걸 토대로 국가를 부강병으로 만들었다라고 신원하면 얘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전쟁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난 다음에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부국강병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를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카이사르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를 몇 가지를 드리자면요, 무솔리니랑 히틀러랑 나폴레옹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 영국도 있네요. 영국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터키는 근데 좀 오래 가긴 했으니까, 뭐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도 그러니까 정말 팍스 로마나에 준하는 국가적 기반을 마련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틀러나 누구지?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이게 시오노 나나미가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프랑스나 팍스 나치를 실패한 이유가 과연 걔네들이 재능이 부족해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책 자체에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너무 초인적으로 그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책만 읽고 히틀러랑 누구지? 누구냐? 히틀러의 나치를 보게 되면 히틀러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해갖고 엄청나게 바보여서 어마무시한 바보가 통치를 해서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나치 제국과 로마 제국은 같은 나라거든요. 나치 제국이 이제 제2의 로마 제국인데 왜냐면 두 나라가 똑같아요. 로마도 영토 확장을 통해서 나라의 기반을 다졌고 그러니까 히틀러랑 카이사르가 거의 똑같아요. 물론 카이사르가 정치적이나 전략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나치에도 히틀러나다. 카이사르만큼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카이사르만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뭐 그게 뭐 한 명한테 몰라져 있는 게 과연 여러 명한테 분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거랑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로마랑
그러니까 카이사르랑 히틀러는 사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는 성공을 했고 히틀러는 실패를 했죠. 근데 그 근현대사에 있어서 카이사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서 부강병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럼 과연 카이사르가 지도자로서의 표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카이사르는 지도자의 표본인가? 모든 지도자는 카이사르처럼 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역사를 조금 아시면 그게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절대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절대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 책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마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자료,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서양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로마라는 나라는 서양에 있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중점적으로 로마 역사에 대해서 다루니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내용과 시온노 나나미가 책에 끄적여 놓은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다른 면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른 면모가 굉장히 많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양반이 자기의 생각을 좀 이게 역사서라고 하기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생각을 써놔요. 네, 자기는 이게 뭐 로마스럽지 않은 로마? 로마다운 로마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 유토피아고 무슨 카이사르는 신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런 느낌으로 이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은 둘째 먼저 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준으로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이제 그러니까 의견과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의견이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있으면 되는데 그게 실제 역사처럼 돼버리니까 책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써버리니까 이게 읽다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의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역사서가 이제 로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마 역사에 대해서 별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에드워드 노튼인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로마 역사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양에 있는 작가들이 쓴 책들 중에 로마 역사에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배역된 것들도 엄청 많으니까 시원한 아나미글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걸 찾아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오현제라는 분들이 계세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 몇백 년 뒤에 태어나신 5명의 회명한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로스라는 사람이 쓴 영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이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발표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로마인 이야기를 절대 읽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일단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역사적 고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제 있지 않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어, 좀 이제 본인의 생각과 역사적 사실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역사적 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실제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이 작가가 이렇게 써요. 어, 어떤 왕이, 어떤 로마의 어떤 황제가 굉장히 무슨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카이사르를 집어넣고, 카이사르였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뭐 역사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역사서라고 할 수, 이 역사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무튼 첫 번째는 역사적 고증이 틀렸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고증과 이 사람의 의견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로마의 역사는요, 여러분,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전성기가 절대 아니에요. 로마 역사는 천년이 조금 넘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전부 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에 비교를 해서 이게 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못지 못한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보다 뛰어나 덜 떨어진 지도자들이 로마를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이건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이게 거의 판타지 소설 수준의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거든요. 7권부터 15권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좀 훌륭한 왕들도 나오고 사실 로마가 상장기 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계속 굴러왔던 것도 아니고 카이사르가 집권할 때 계속 순탄하게 굴러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카이사르가 무조건 잘하진 않았어요. 이상한 짓도 좀 했는데 왜 카이사르가 한 이상한 짓은 그냥 전략적인 거고 다른 황들이 한 이상한 짓은 멍청한 짓인 건지 멍청한 짓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 책을 읽으셔야 한다면 6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6권까지만 읽으시고요. 7권부터는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6권까지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 지금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이 작가는 자신의 생각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지어서 적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실제 역사적 사실처럼 적어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의 역사는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은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역사만 있는 책이라 카이사르의 역사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로마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학자들은 로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쓰신 책을 직접 번역하신 걸 읽으시면 훨씬 낫고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황제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못지않게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쓰신 명상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이 책을 읽지 마시고 읽으셔도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